네, 안녕하세요. 8월 13일. 네, 뭐 토요일이라서 뭐 특별히 뭐 뉴스랄 겐 없네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연기금 순매수 집중 종목에서 LG 엔솔 그리고 셀트리온, 하나솔루션, LG 화학, SK 이노베이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에 연기금 순매수 종목 2위 셀트리온이 차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1위는 LG 에너지 솔루션. 뭐 아무튼 LG 엔솔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연기금, 무한 사랑을 항상 보여주고 있죠. 817억. 그리고 2위에 오른 셀트리온 거래 대금 순매수 360억. 그리고 3위가 하나솔루션 320억. 그리고 4위가 뭐 LG 화학이랑 SK 이노베이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연기금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뭐 지난 한 주뿐만 아니라 계속 지지난 주도 뭐 계속 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제 일단 잠깐 순매도를 했었고, 일단 16일 연속인가요? 15일 연속인가요? 일단 연기금 셀트리온 쪽으로 순매수 행진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코스닥에서 금융투자 순매수 1위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는 그죠. 기간의 순매수세가 조금 많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쪽은 일단은 어제도 외국인 기관 양 매수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헬스케어 쪽으로는 일단은 뭐 전체 그죠. 지난 한 주에 일단은 기관들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간, 금투, 금융투자 순매수 1위 114억, 그리고 HLB 66억,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원테카 APT라고 하는데요. 일단 HLB 같은 경우에 그죠. 어제 일단 장후에 갑자기 유상증자 또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 한 6%대에서 급락인가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유상증자 가격으로 많이 떨어졌고 조금 좀 어느 정도 지지가 될 때 이게 정말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유에 대한 부분, 그죠? 어제 일단은 유정이 나오면서 유정하는 주요 자금 출처 목적 자체가 타법인 뭐 인수권 부분이랑 뭐 시설 운영 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죠. HLB 쪽에 대한 부분, 일단은 간암 치료, 1차 치료제에 대한 부분, 선낭암, 임상 이상 결과 둘 다 좋게 나왔던 사항이었죠. 그리고 경쟁사들 일단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고 9월달 에스모 전체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유정 이슈 부분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 하면 한번 조금 더 주가 추이 지켜보신 이후에 충분히 또 매수할 만한 또 수준이 아닌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봅니다. 한번 기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LB 3,200억 유정 악재냐 호재냐. 단순하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악재 부분이죠. 단기적으로는 악재 부분입니다. 신규 매수 쪽으로 본다고 하면 그죠. 정말 또 진짜 뭐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9월 에스모 신약 발표해서 촉각 3,256억 규모 중에서 대부분 미국 엘레마 통한 간암 신약 상업화 목적이다. 간암 치료제 신약의 세부 데이터 9월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가 됩니다. 할인된 유정 가격 9월 에스모 발표 후 주가 상승이 하면 주주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다. 유정 기간에는 공매도 못한다 라고 합니다. 공매도 세력 쇼커버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전 NDA 사전 신약 승인 신청으로 신약 허가 절차 착수 신약 상업화 신호탄으로 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HLB가 최근 3,200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한 데 이어 임상 3상에 성공한 간암 1차 치료제를 미국 FDA에 신약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주가 향배를 놓고 주주들이 달아오르고 있다.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시간에서 6%대 급락했던 부분이었고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유통 주식수 증가에 따른 수급 악화 요인으로 악재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FDA 신약 허가 신청을 공식화한 데다 9월에 이 신약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받은 주주들이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상증자 기간에는 공매도가 금지될 예정이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저도 처음 알았네요.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 금지.
13일 HLB에 따르면 회사는 자회사 엘레바와 중국 항서제약이 간암 1차 치료제 인허가 진행을 위해 미 FDA의 예비 신약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리보세나립은 저분자 화합물로 신약 예비 신약 허가 신청에 캄렐리주밥은 단일 클론 항체로 사전 품목 허가 신청 미팅 대상이 된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사전 예비 신약 허가 신청은 전 FDA로부터 신약 허가 신청 방향성과 제출 자료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받는 자료다. 통상적인 일정을 따를 경우 엘레바와 항서제약이 FDA에서 만나는 프리-NDA 회의는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열릴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다. 늦어도 10월 중순이라고 하네요. 전체 데이터는 다음 달 열리는 유럽 암 학회에서 공개가 된다. 일단 요때에 두고 그죠? 말 그대로 유상증자도 일어났던 부분이었고 이 이슈로 두고 또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간암 1차 치료제는 최근 키트루다와 렘비바를 비롯해 옵티보, 카보메틱스, 티센트릭 등 글로벌 기업들의 신약 물질이 연이어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 이에 반해 리보세나립 캄렐리주밥은 유효성을 확보 임상에 성공하며 전문의들과 학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해서 상대적으로 그죠 또 반사 이익을 또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이죠. HLB 관계자는 당사는 에스모에서 공개할 간암 3상 전체 데이터 발표 준비에 매진하는 동안 FDA의 신약 허가 신청 절차도 동시에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며 본격적으로 신약 허가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FDA와의 미팅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생산, 판매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수립해 갈 것이다. 전날 HLB, 리보세나립 신약 허가와 상업화 등을 준비하기 위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정 금액은 대략 3,200억대 부분, 총 발행 주시의 8.94%대. 이에 주주들 10주당 0.9주씩 우선 청약할 권리를 갖는다. 예정 발행가액 전일 종가 대비 25% 할인된 34,000원대 부분. 조달 자금의 대부분은 타법인 정권 취득 자금에 쓰인다. 여기서 타법인은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를 의미한다. 회사 관계자는 간암 신약은 미국에서 엘레바를 통해 직판될 예정이라며 판매 인력 확충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그죠 회사에서 지금 현재 임상 3상 전체 데이터 공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나왔다고 하면 그죠 말 그대로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직판될 예정이며 판매 인력을 확충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 HLB는 이번 유상증자의 이유로 리보세나립의 신약 허가 및 상업화 준비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조달 자금의 세부 용처는 추후 정권 신고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달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으로 이 기간 중 공매도를 할 경우 증자 참여가 금지된다. 공매도를 할 경우에 증자 참여가 금지되는 부분이거든요. 대규모 유상증자와 이에 따른 공매도 금지, 간암 치료제의 FDA 신약 신청 개시 등 대형 재료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주주 게시판은 양분되고 있다. 일부 주주들은 유상증자가 악재라고 해석했다. 실제 유상증자가 발표된 12일 시간의 거래에서 HLB 주가는 급락했다. 한 6%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악재는 맞는 듯 하고요. 하지만 미국 FDA 사전 신청 개시 소식이 이어지자 대형 호재에 가깝다는 의견도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 BM이 최근 유상증자 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해서 그죠? 일단 또 월요일날 아침에 주가를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한 정권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수급 부담 요인이다. 그러나 그는 자금 사용처가 미래의 매출을 이끌어내는 내용이라면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는데 에코프로 BM의 경우가 그러했다. 이 관계자는 HLB의 경우 9월에 발표될 에스모 결과가 만약 기존 제품을 압도할 수준으로 나온다면 유상증자는 성공하고 주주들의 이익은 극대화될 것이다. 아무튼 그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악재, 시간에서 6%대 급락, 월요일날 주가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될 듯 하고 그죠. 이게 말 그대로 9월달 에스모 전체 데이터 신약
데이터 공개를 앞두고 유정이 들어갔다. 회사의 자신감 표현 부분이라고 충분히 해석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죠? 서로 일단은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죠. 당연히 보통의 유상증자, 악재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이고, 말 그대로 유상증자의 작은 목적 자체가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유상증자가 또 호재로 전환이 되느냐, 그 부분이 판단되는 사항이겠죠. 여하튼 다음 주 월요일 또 HLB 주가 또 한번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HLB 중장기 모멘텀, 그죠? 신약 승인 신청까지 일단은 볼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일단 우리 셀트리온, 네, KB증권에서 8월 둘째 주 셀트리온 등 14종목 매수 추천했다라고 합니다. KB증권 8월 둘째 주 셀트리온 등 14종목을 매수 추천했다라고 하네요. 둘째 주 추천 종목 셀트리온. 셀트리온 2분기 연결 매출액 5,900, 영업이익 1,900억대에서 좋게 나왔죠. 호실적.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약 15% 상회하는 우수한 실적. 수익성 높은 제품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영업이익률은 33.4%대.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죠? 수익성 높은 제품이 거의 없었죠. 램시마 비중 자체가 40%대로 상대적으로 램시마 수익성도, 그죠? 상대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인데, 더군다나 제약 케미컬 그 매출 비중 자체가 23%대, 바이오 시밀러보다 일반 수익성이 안 좋은 23%대나 차지했음에도 영업이익률이 33%대 나왔다는 부분은 굉장히 잘 나온 부분입니다. 전 분기 대비 7.5% 상승해서 편의성과 유효성 등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의 초기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던 램시마 SC 점유율이 드디어 상승, 목표 주가를 25만원으로 25% 상향하며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한다라고 해서 셀트리온 다음 주 KB증권에서 추천 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SBS, 뭐 CJENM, 롯데쇼핑,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컨텐트리중앙, 동양생명, 삼성화재, DB보험, 현대해상, 뭐 삼성증권, 에코프로비엠, 현대백화점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HLB가 또 당분간 또 약간 또 이슈거리가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3,200억 유정, 악재냐 호재냐, 9월달 에스모 전체 데이터, 아무튼 관심은 조금 한 번 더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부분으로. 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